내 새끼지만 나도 모를 때, 애 키우기 힘들 때 듣는 명리 육아.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입니다. 예, 우리가 드디어 첫 방송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만큼 이 팟캐스트가 뭐 하는 팟캐스트인지 소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명리육아. 그러니까 뭐 소개에 다 나와 있다시피 제가 명리를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도움을 크게 받았던 내용들 위주로 또 여러분한테도 사연을 받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명리적인 내용들도 알려드리고, 음, 네, 여러 가지로 명리 육아, 음, 육아에 명리를 더한다. 그런 아,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참 세상에 없던 컨셉인데.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우리 이제 도지 선생님과 저, 이 각 패널들 간의 관계를 먼저 밝히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호박 씨는 제가 20년 전에 만나서 네. 먹이고 입히고, 네, 똥도 치우고 이렇게 해서 키워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도지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방송이라는 점 밝히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도지 선생님께서는 명리학을 언제 어떤 계기로 배우셨나요? 네, 명리학을 배운 계기는 우리 호박 씨도 알다시피 호박 씨가 중2병이 이제 걸려가지고 예.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점에 있을 때 이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 심란한 마음을 안고 네. 네, 강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유료, 무료 강의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한 결과 드디어 이제 내 사주가 아닌 남의 사주도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대충 느낌이 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육아에 적용한 거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리학으로 팟캐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만들 수 있게 된 거는 결국에 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던 것 덕분이다. 네, 이 그 얘기겠네요. 덕분이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장하십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 호박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명리를 적용하셨나요? 네, 우리 호박 씨는 이제 신금 본원이기 때문에 네, 신금의 특징을 매우 잘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신금은 어렸을 때는 어떤 성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순둥순둥해서 네, 어, 아주 아기 때 빼고 아기 때는 진짜 밤에 잠을 안 자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 시기를 죄송합니다. 지난 다음부터는 뭐 친구들하고도 너무 사이좋게 어울리고 싸운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막 그래서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성격이 좀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명리를 적용하기 전에는 사실 그 사춘기에 눈 돌아가는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아,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었었고, 네, 아, 되게 무능하게 스스로 느껴지고, 아,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예. 아, 심지어 이제 우리 엄마, 그러니까 호박 씨 외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진짜요? 아, 저는 너무 예민하다. 저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서 되게, 아, 진짜 예민하긴 하구나, 우리 아들이. 아, 예, 저, 이렇게, 한예민합니다. 네, 무딘 저로서는 그 이해할 수가 없던 부분이었는데, 명리학을 배우고 나서, 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민한지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예민한 그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설기한다고 하는데, 네, 좀 이제 신강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시죠. 속으로 고집이 있고 네, 고집쟁이. 겉으로 심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이제 매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빼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좀 중점을 두면서 네,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셨냐니까요. 구체적인. 네. 구체적으로는 인제 강원 선생님이 "신금은 목욕을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목욕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들이 하루에 3 번씩 목욕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인제 아버지하고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음. 아버지는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인제 아. 주의시기 때문에 예. 어 그런 마찰을 인제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었죠. 인제 아버지한테 이런 명리학 얘기를 들려주면서 인제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타고 나서 그때가 인제 자기 마음도 같이 씻는 중이니까 좀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네. 아버지께서 고맙게 잘 받아들여 줘 가지고 예. 그다음부터 인제 그 부분에서 인제 잔소리나 마찰이 줄었죠. 예. 덕분에 3 번, 4 번씩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인간관계가 사실 뭐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부부 사이도 작은 거 가지고 꼬투리가 돼 가지고 서로 인제 꼴보기 싫어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작은 조율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하는 좀 굵직굵직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리학이 적용되는지. 일단은 굵직굵직한 선택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고 음. 그 수기운을 잘 살려서 그러니까 식신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를 좀 유려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하는 것에 도움을 좀 주고자 했어요. 뭐 음. 미술 학원을 다녀서 뭐 미술로 표현을 하게 한달지 아니면 카메라를 사 주고 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또 표현을 하게 한달지. 음. 예, 맞습니다. 제가 엄마가 명리학을 배우신 이후로 미술학원도 다니고 미고 입시에 떨어진 이후에는 카메라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잡게 된 뒤로는 뭐 나름 영상제에서 상도 타고 학교에서는 뭐 방송반에도 가입을 하고 영상 동아리도 직접 운영하는 등 굉장히 즐거운 나날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 표현에 대해서 가다듬고 그럼으로써 어떤 조금 더 내 자신이 확실해졌달까? 예, 그런. 네. 어 이게 인제 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원이 사실 사주팔자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본원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1 년은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아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장점을 살리고 또 그 음. 사람과의 단점은 마찰은 또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해 봤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엄마와 제가 마찰이 잘 없죠. 제가 이제 물론 잔소리를 엄마한테 자주 하긴 하지만. 네. 인제 무신일주거든요 저는. 이게 무신일주는 60 갑자 그러니까 60 일주 중에서 좀 가장 무던하면서도 무딘 그런 음. 인제 일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네 인제 신금이 볼 때는 답답한, 그렇죠. 굉장히 고구마 이제 먹은 듯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해를 했겠죠. 명리학을 먼저 배운 사람이 원래 먼저 폭이 넓어지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무뎌서 도대체 인제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싸울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민할까? 우리 아들은 도대체 뭐가 불만일까?' 막 이랬던 마음에서 네. 많이 이제 폭이 넓어져서 다른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뭐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본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사실 먼저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럴까?'가 아. 아니라 어. '저 사람의 본원은 뭐고 어떤 점이 불편한 걸까?' 뭐 나하고 조금 특수 관계가 지속돼야 한다면 '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나의 조금 팔자 더. 그러니까 8 네. 개의 도구 중에 뭘 이용하는 게 저 사람과의 마찰을 줄일까?
조금 더 명리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냥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전에는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 예 인제 그 현상 뒤에 저 사람의 불편한 점이 뭘까를 쪼끔 짚어보게 되는 이면을 그런 좀 숙고하게 되는. 네네. 그게 인제 저를 많이 편하게 해 줬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또 자제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네. 우리 귀염둥이 따님께서는 병화 본원이거든요. 네. 병화 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는 매우 인제 없었던 귀한 기운인데 귀한가요? 인제 네 매우 인제 생동감이 넘치고 저는 기가 항상 빨립니다. 네네. 많이 빨리실 거예요. 힘이 듭니다 아주. 네. 그렇지만 어 병화와 신금은 잘 이렇게 또 합이 맞는다면 맞죠, 본원끼리는. 아 그런가요? 네. 아직은 네.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금이 많이 좀 달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반짝반짝 뭐 양보해야죠. 반짝반짝해지면 좋죠. 제가 어른인데 양보해야죠. 네. 감사하고요. 아 우리 딸내미는 인제 어 이 집안에 활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매우 즐거운 존재인데 간혹 이제 지금 우리 딸도 살짝 이제 사춘기가 올락말락 막 이런 왔어요, 측면이 사춘기가. 네 지금 하는 거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부쩍 힘들어졌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인제 문제점이 또 인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 오행 중에 토를 가지고 있질 않아서 아 네. 네 토가 없는 사람의 단점을 명확하게 요즘 드러내 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속속들이 네. 밝혀나는. 네네. 생각을 좀 하고 좀 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멈추지 않고 문제가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입으로 그 문제를 뱉어요, 자신의 아 감정과 함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 사랑스러운 집안의 막내이기 때문에 봐주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친구들 간에서는 또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점을 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음. 이 토기운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토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토기운은 어 무 무토일간이나 뭐 네. 기토일간을 토기운이라고 하고요. 지지로 올 때는 환절기마다 오기 때문에 매우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음. 토기운을 채운다고 하는 거는 어쩌면 오행 중에는 가장 쉽기도 해요, 개운하기가. 아 아 흔하다. 네네. 네. 인제 우리가 보충하기에 쉬운 기운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제 익혀지기도 하고 그런 기운이죠. 아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현명해지는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함께 노력해야죠. 예. 함께 네. 어 저도 이제 이 집안의 나름 20살 어른이 된 입장에서 네. 제 동생의 어떤 양육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도지 선생님 어떤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신지 이게 궁금하네요. 제 사주는 사실 어 충도 없고 합도 없는 굉장히 그냥 깔끔 단순한 사주라서 어. 네 보기가 매우 쉬운 사주였어서 아마 처음에 입문할 때 두려움 없이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1 네. 년 동안은 사실 자기 사주 보기가 바쁜데 아. 그때 만약에 어려웠다면 중간에 포기했겠죠. 네. 근데 인제 너무 그냥 단순 깔끔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음. 내 사주는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가 사주이다. 네 너무 어. 낮죠. 그러면 혹시 이제 이 호박이의 사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호박이의 사주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은 유명인들 사주를 보는데 보다가 인제 사주를 보게 됐는데 우리 호박이 사주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인제 하게 됐는데 네. 네 우리
꼬박이의 사주는 하고 비슷한 점이 뭐였냐면 네. 그 금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금부자. 제, 네. 그래서 이제 매우 틀을 중요시하는 그렇죠. 네, 틀. 항상 틀을 짜는 그렇죠. 항상 네. 뭔가 프레임화 시키고 이거에 좀 미쳐 있는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긴 한데 예. 아주 네. 그게 이제 물론 이게 다 똑같아요. 이 희귀동소라는 점을 항상 명리학을 배우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데 희귀동소가 뭐죠? 어떤 것에도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희귀동소라는 게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게 한 성격일 뿐이지 그게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 그런다기보다는 네. 성격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신금이 많으면 단점이 뭐냐면, 뭐든지 그 끝,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말, 네, 틀을 막 결과. 짜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해보고, 그게 영 계산이 안 나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는 단점이에요. 음. 근데 그 자체가 또 장점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공존한다. 그렇죠. 희귀동소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되겠군요. 내 사주 안에 요소가 희귀동소이기도 하지만 아하. 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음.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그게 크다는 거죠. 네. 네네. 사실 어 그렇죠. 나쁘게 보면은 한없이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은 한없이 모든 면이 다 좋아 네. 보이고 항상 그렇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인 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음.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해서 정말 내가 써먹고 싶으면 그 점을 항상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사주 네. 자체를 좋다, 나쁘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만 가르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 사주가 좋은가? 나쁜가? 뭐 길격, 뭐 흉격 이런 성격 거.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알려주고 이러면 내 거는 막 이렇게 하고 비교해보고 이런 거에 집착을 했는데 네. 어 나중에 공부를 한참 하고 나서는 깨달은 바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볼 건가? 어떤 방향을 더 키우고 어떤 방향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매우 운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 운이 근데 정해진 게 아닌가요? 어 제가 강원 선생님 강의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예.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인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출발을 하는데 네. 어 뭐 확률적으로 사주 맞추는 게 한 30% 면은 잘 맞추는 거라고 하죠. 아, 네. 네. 그런 걸로 볼 때 정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아, 다른 사람들이 사주를 볼 줄을 몰라서 정해진 게 아닌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네. 볼 때는 그걸 맞추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면 분명히 타고난 성격은 존재한다는 거죠. 아,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이용하냐 네.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주는 뭔가 내 미래를 맞추고 이런다는 측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성격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 네. 거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명리육아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뭐 육아를 하면서 적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알게 된 부분이 더 많았고 어, 제가 더 많이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제 안으로 그냥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네. 어 여러분께도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드리는 건 물론이고 또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육아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제 사연이라 함은 애 키우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 도대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지만 얘 성격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연을 열심히 이제 써서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이제 저희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도 불러서 이제 3명, 4명이서 방송을 또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